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어당TV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학점. 자, 학점은 사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미 취업 준비에 들어가는 시즌에는 학점은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높이고 싶다고 해서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만들어 놓은 점수에 만족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기로 4.5 만점에 한 4.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점수면은 무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3.7 이상이면은 크게 감점이 없는 학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많은 취준생분들이 영어 성적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놓아야 한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세요. 그리고 그 어느 정도라는 것이 보통 한 900에서 950 사이 정도를 얘기를 하십니다. 토익 기준으로. 자, 하지만 사실 영어라는 것은 입사 후에도 쭉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진급을 위해서 영어에 계속 매진을 하면서 오히려 입사 후에 파고다나 YBM 어학원을 등록을 하시고 다니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즉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영어 성적은 사실 저는 항상 제 이번에 컨설팅을 진행하면서도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끝이 없이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OPEEK에서 IH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신 분께는 어떤 수를 써서든 무조건 AL까지 올려놓고 그 이후에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OPEEK IH 정도를 가지신 분들은 AL로 가기 위해서는 공부 방식만 조금만 바꾸시면은 사실 한 달, 두 달 안에 그 정도 성적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저도 여러 번 테스트를 하면서 시험을 봐본 결과 얻어낸 결론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OPEEK을 공부를 해두시면은 토스는 그냥 따라옵니다. 말 그대로 토스하고 OPEEK을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OPEEK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사실 토스를 공부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최저 성적이 7 이상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익 같은 경우도 LC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기존에 봤던 성적보다 조금 더 성적이 올라가죠. 그래서 RC 부분만 조금 보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영어 성적은 이 정도 성적이면 되지 않겠냐, 한 B뿔 A0 정도의 성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 이제 전공 공부에 매진해야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영어는 토익이 목표시라면은 990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시험을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피익을 준비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AL까지는 무조건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스라고 한다면 무조건 8이 나올 때까지 시험을 멈추시면 안 돼요. 어느 순간 정말 운이 좋아서 본인이 전과 똑같은 실력으로 시험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AL이나 또는 토스 8이 나왔다, 그러면 그 성적이 내 공인 성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 취업을 하시는 순간까지도 절대 멈추실 필요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안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에 대한 정보 검색입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가 10개 정도라고 하면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뉴스나 또는 각종 해건협 사이트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단순히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회사의 인재 양성 목표라든가 상생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표어, 이런 것들만 단순히 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회사가 최근 5년 사이에 어느 나라의 어떤 프로젝트의 주력으로 주로 수주를 하고 밀고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어느 쪽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정보들은 단순하게 뉴스에서만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디테일한 정보를 얻으려면 주식방이 가장 좋겠죠.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이 삼성물산 주식을 거래할 때 일반인들은 잘 접하기 힘든 정보들을 그들만의 카페 같은 곳에서 많이 공유들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물산이 카타르에서 누구누구와 함께 수주를 했답니다, 조만간 주식이 많이 오를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서로 정보를 많이 교환을 합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 정보를 많이 획득을 하시면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임원들이나 대표이사 또는 오너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 회사를 꾸려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감을 캐치를 하셔야 돼요. 단순히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은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회사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가진 상태에서 회사에 대한 취업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제가 컨설팅을 준비하면서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도 많이 느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많이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사실 이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다, 하지만 이 회사에 대한 이름, 그리고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딱 요 정도 선에서만 끝나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사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일단 그 회사의 조직, 그 회사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 조직도가 상당히 방대하고 복잡하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일반 플랜트와 화공 플랜트, 발전 플랜트, 산업 플랜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이외에도 건설 이외에 또 기타 사업부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부들과 건설 사업부가 어떤 식으로 서로 시너지를 이루어가면서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서로 협업 관계를 이루어내서 만들어낸 프로젝트가 무엇이 있는지, 그 프로젝트에서 과연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성과를 거둬냈는지, 그리고 그 성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그 사업을 적용해서 이끌어가고 싶은지. 자, 사실 현직자라고 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모든 회사에 대해서 현직자들을 통해서 그 정보를 캐치해서 콜렉션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정보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저는 주로 이제 정보를 검색하실 때는 네이버나 다음보다는 구글을 이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구글에 보시면은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네이버나 다음의 검색창에는 뜨지 않는 구글의 알고리즘에 걸리는 리포트라든가 보고서, 이런 것들이 많이 뜹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회사가 매년 발행을 하고 있는 지속경영 가능 보고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 5년치를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시는, 이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이해는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계가, 저는 차라리 전공 공부에 시간을 좀 더 투자하시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자격증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격증이라는 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산업인력공단이죠. 한국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뭐 토목기사나 안전기사, 이런 자격증 이외에도 뭐 FE라든가 미국 PE라든가 이런 자격증, 또는 뭐 안전 같은 경우 내보시,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또는 안전공학과를 지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보건관리사로도 일을 할 수 있는 위생 관련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나에게 가점이 될 수 있는 자격증들을 조금 더 선별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공기업 쪽에도 준비를 같이 하시기 위해서 한국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만약 제가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는 아마 자격증을 제2외국어 쪽으로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토목기사다, 토목 직무를 지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토목기사를 먼저 획득을 해놓고, 그리고 두 번째로 건설안전기사를 따두겠죠. 그 이후에 시간이 난다고 하면은 중국어 HSK 자격증 시험을, 일단 등급이 낮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급수가 높을 필요는 없어요. 일단 취업을 할 때는 일단 그 등급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서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등급에 맞춰서 좀 낮은 등급이라도 HSK 자격증을 하나 준비를 하고, 시간이 좀 더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FE 미국 기사 자격증 시험을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 놓는다고 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정보 검색을 위해서는 뭐 하루 이틀 정보 검색을 해가지고는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또 본인께서 이제 학교 선배가 이미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런 지인이나 어떤 그런 인맥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정보를 얻어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정보를 얻어내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가 진행을 하고 있는 현재 노가당 채널의 컨설팅, 유료 컨설팅을 통해서 또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구글닷컴을 통해서 그쪽에서 이제 본인이 평상시에 잘 찾아보지 않았던 그런 검색어를 통해서 또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어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까지 제가 많은 영상을 준비를 했지만은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좀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제 의견에 또 약간 반박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취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뭘 먼저 준비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사실 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또 생각하시기에 이것은 노가당에서 얘기한 것과는 나는 생각이 좀 틀려 하면은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제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일주일 전쯤에 삼행시를 게시물로
한번 이벤트를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삼행시 올려주신 분들 제가 그 중에서 솔팅선 내일 정도에는 제가 삼행시 최종 우승자의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는 제가 1시간의 무료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